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드디어 롤링, 구르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다 하고 이제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몇 개 풀어보고 그 다음 챕터 평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거는 뭐야?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는 회전축으로 막대가 질량이 m이고 길이가 라지 l이면 오우 친절하게 회전관성을 써줬네. 질량 중심에 대한 12분의 ml제곱 인데 처음에 정지하고 있는데 총알을 여기다가 닿은 것 같이 막대의 각도 세타인 방향으로 질량 m인 거를 딱 부딪혀서 저 막대 끝에 딱 달라붙어서 저게 회전을 하는데 회전을 하는 각속도가 오메가 F래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오는 총알의 속력은 저는 각속도가 아니지. 이거 아니야. 각속도는 오메가 F야. 이때 속력은? 하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 중력은 작용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게 뭐냐. 충돌인데, 완전 비탄성 충돌이네. 그러니까 에너지는 잃어버리겠지만 운동량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각운동량이 보존되죠. 각운동량이 보존되면 처음에 우리 요거를 우리 개로 보자 이거예요. 처음에는 요거만 있는 거니까 처음에 0이잖아. 요거 다 봐야지. e다가 요게 들어오는 게 처음에 0이고 들어오는 게 요거에 총알에 이거가 마지막엔 두 개가 다 붙어서 오메가 F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구할 게 처음에 총알의 운동량, 각운동량, 그 다음에 마지막에 회전관성을 구해야 되네. 그러면 처음에 총알의 각운동량은 우리 항상 원점을 정해야 되는데 요게 마침 아무 점이나 원점을 정해도 되지만 우리 요게 고정되어 있는 점이니까 요 점을 중심으로 각운동량을 하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부딪히기 직전 여기서 이렇게 V로 가면 R 크로스 V니까 나오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방향인데 R 크로스 F, R과 F의 각도도 세타네. 그러면은 크기만 보면 R이 얼마야? 2분의 1. 그 다음에 V 사이각도 사인 테타네. 이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IF는 오메가 F. IF가 뭐야? IF는 총알이랑 막대 회전관성을 합해야 되죠. 그러면 12분의 1 ml제곱. 이거는 총알은 점입자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m 2분의 1제곱이지 뭐. 4분의 1제곱.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예쁘게 써주면 12분의 오메가 F L제곱 M 플러스 3M.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다음 같이 쓰면 이 다 됐죠, 이제. 그럼 B는 L 아니지. 맞지? L 사인 테타분의 2니까 6. 됐지? L이 하나 없어지고 오메가 F L M 플러스 3M.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그러면 복잡해 보여도 우리 뭐냐면 각운동량 보존을 쓰면 된다 이거예요.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낸다면 완전 비탄성 충돌이니까 충돌한 후에 잃어버린 에너지가 얼마냐 이런 거 우리 물어볼 수 있죠. 그건 첫 번째는 이거의 처음에는 이거의 운동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이거의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이거는 돌아가는 회전 운동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그 회전 운동 에너지를 빼면 되겠다 이거예요. 좋았어. 이거 쉬운 문제네. 어라? 이거는 회전관성이 I인 막대기에 끝에 질량 M인 막대 토막을 붙였는데 이게 질량 M인 총알이 와서 또 완전히 박히면 총알이 박힌 후에 최종 각속도는? 이게 어떻게 되지? 이것도 이제 각운동량이 보존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처음에는 중간에 자꾸 나가는 학생이 벌써 4명째네? 쟤네들은 뭐 하는 걸까? 내가 조교한테 전화를 해서 다시 사진을 찍으라고 해야 되겠네? 끝날 때쯤 조교가 올 테니까 그때 사진을 찍으라고 하면 되지. 아니, 절망스러워서 중간에 나가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이가 그런가. 자, 그래서 각운동량 보존을 쓰면 각운동량이 보존이 되나? 중력이 작용하는데도 각운동량이 보존이 되나? 그렇죠. 중력은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R이 요점을 중심으로 하면 R이니까 R 크로스 F는 0이죠. 그러니까 토크가 작용하지 않으니까 충돌하는 순간에는 외부에서 토크가 작용하지 않으니까 각운동량이 보존될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각운동량은 들어오네. 처음에 각운동량 요점을 중심으로 하면 이 길이를 L이라고 하면 L? 이게 MVL이죠. MVL. 마지막에 각운동량은 전체 I 나중에 오메가 F야. 근데 IF는 I 더하기 M L 제곱 오메가 F네. 그렇죠? 그러니까 V는 ML분의 I ML 제곱 오메가 F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네. 여기 L을 줘야 되는데 L을 안 줬네. 안 주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해봅시다.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 질량 M, 라지 M, 그 다음에 라지 L의 길이를 가지고 오메가 제로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가 이렇게 돌다가 수평으로 되는 순간 질량 M짜리 입자가 여기 중심에서부터 거리 D인 곳에 M에서 V로 딱 와서 여기 딱 달라붙었어요. 달라붙었는데 정지했어. 이 순간 딱 정지했어. 그걸 만족해야 될 조건은 이게 각운동량 보존일 거 아니야. 그러면 처음에 이거가 각운동량 이거는 이쪽으로 도는 각운동량이니까 나오는 거고 이거는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두 개를 그러면 나오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를 잡으면 나오는 거는 처음에는 얼마야? I. 아까 12분의 ml 제곱이라고 그러지 않나? 12분의 ml 제곱 오메가 제로. I 오메가. 빼기. 요거는 mvd잖아. 이게 각운동량이 0이죠. 오. 만족하는 조건이 됐네. 그러면 12분의 여기는 원래 I 곱하기 0인데 0이니까 12분의 ml 제곱 오메가 제로가 mvd.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되죠. 자, 이거 뭐 왜 다 이렇게 쉬운 문제만 하지? 그래서 우리 도전 문제. 도전 문제 이거 이건 숙제. 숙제로 나오는 문제는 내가 여기 집어넣네. 자, 이거는 뭐냐면 내가 어려운 문제라 그냥 쉬운 문제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어려운 문제라 내가 풀이를 써왔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볼링 하러 가면 볼링을 해서 공을 탁 던지면 처음에 공이
미끄러져 가죠. 미끄러져 가다가 어느 순간 굴러가죠. 그죠? 처음에 그래서 딱 놓을 때 반지름이 라지 R이고 질량이 M이고 처음에는 회전하지 않는, 중심에 대해서 회전하지 않는 거를 오메가 제로가 0이에요. 딱 던지면 그럼 어떻게 되냐? 미끄러지니까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죠.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죠. 그럼 감속이 될 거예요. 감속이 되는데 감속이 되다가 언제까지 감속이 되냐 하면 구를 때까지. 언제 굴러가죠? 굴러가는 경우는 생겨서 오메가 곱하기 R이 V 질량 중심의 속도가 될 때까지 되면 그때부터 굴러가죠. 그죠? 이제 우리 여기까지는 우리 잘 이해했어. 굴린 공을 딱 던졌는데 쭉 미끄러져 가다가 굴러가. 그러면 물어볼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있죠. 뭘 물어보냐면 여기서 땅에 닿은 다음에 얼만큼 미끄러진 다음에 굴러갈까? 얼만큼 미끄러진 다음에 굴러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찰력이 작용한다는데 도대체 마찰력이 얼마나 작용하는 거야? 물론 미끄러진 게 운동 마찰력이죠.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뭐냐면 이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고 오른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면 이쪽으로 갈 때 이렇게 도는 게 플러스의 방향이라고, 아니지,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만히 있어봐. 반시계 방향을 양의 방향 이렇게 도는 거. 그다음에 이쪽을 양의 방향. 그다음에 이렇게 도는 걸 양의 방향으로 정하면. 그러면 굴러가는 순간에는 어떻게 되냐면 VCOM이 오메가가 이쪽으로 오는 게 양수면 이렇게 돌면 안 돼. 반대로 돌아야 되잖아. 마이너스 R 오메가죠. 이게 굴러가는 조건이죠. 굴러갈 때. 그 다음에 여기 작용하는 마찰력은 이게 이쪽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나? 원래는 미끄러지는데 미끄러지지 못하게 하려면 잡아당기니까 반대 방향이죠. FK는 이쪽을 마이너스 뮤 K mg야. 그러니까 일정한 힘이 작용하는 거죠. 일정한 힘이 작용하고 회전관성, 질량 중심에 대한 질량 중심에 대한 속이 꽉 찬 균일한 공이라고 하면 요거의 I는 3분의 2랑 5분의 2 중에 작은 거지. 5분의 2 mr 제곱. 거기 비어있으면 3분의 2지만 다음과 같이 주어있죠. 토크는 요 점을 중심으로 토크는 이쪽으로, 이게 마이너스지. FK 곱하기 토크는 마이너스 토크는 좀 이따. 이게 뭐냐면 우선은 질량 중심이 움직이는 가속도가 될 테니까 A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뮤KG네. 일정한 가속도죠. 일정한 질량 중심은 일정한 가속도를 받는 운동이죠. 좋았어. 그 다음에 토크는 크기가 조금 아까 본 것처럼 마이너스 뮤 K mg, 이게 FK고 에다가 R, 이게 뭐냐면 I 곱하기 알파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5분의 2 mr 제곱 뮤 K mgr이네. 그러면 m 없어지고 r 하나 없어지면 마이너스 뮤 kg 5
2배 R.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좋았어. 그러면 시간 t인 곳에서 시간 t에서 처음은 시간 0이라고 굴러가기 시작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죠? 굴러가기 시작한다면 속도는 줄어들죠. 음수가 되니까 속도는 줄어들고 가까속도는 물론 음수니까 줄어든다고 하지만 크기는 늘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두 개가 요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되는 시간 t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보면 그러면은 VCOM은 VCOM 제로 처음에 마이너스 뭐야? mu k GT 다음과 같이 될 테고 오메가는 우리 헷갈리니까 우리 절대값으로 씁시다. 알파 t 절대값으로 쓰면 5 mu k g t 나누기 2r이야. 이게 결국 마지막에 r분의 VCOM이랑 같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t는 여기서 보면 다음과 같이 주었으니까 여기서 요거는 위에 있는 걸 집어넣으면 되잖아. r분의 처음 던진 속도를 v0 요걸 v0라고 합시다. v0 마이너스 r분의 mu k gt 라고 쓰면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면 2r분의 7 mu k gt야. 가 r분의 v0야. 따라서 시간은 거꾸로 하면 되지. 7 mu k g분의 2배 v0죠. 오! 그러면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순간, 굴러가기 시작하는 순간 속도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굴러가기 시작하는 순간은 v0 빼기 7분의 2 v0. 7분의 5 v0야. 또 하나는 뭔가, 움직이면 미끄러진 거리지. 미끄러진 거리는 우리 어떻게 쓰죠? 그거 있잖아. 미끄러진 거리는 일정한 거리니까 처음에 x0가 0 마이너스 v0t 플러스 2분의 1 아니지 플러스 v0t 플러스 at 제곱을 쓰면 되잖아. 그러면 v0의 t가 아까 얼마 했죠? 2v0 7 mu kg 플러스 2분의 1 a가 얼마라고 했지? a를 안 구했나? 여기 구했잖아. 마이너스 mu kg t제곱 mu k의 제곱 g제곱 4v0 제곱. 그럼 이건 틀림없이 mu kg v0의 제곱의 단위를 가질 테니까 앞에 있는 건 7분의 2 빼기 49분의 2 mu kg 다 없어지고 남으니까 그러면 mu kg v0 제곱 49분의 14에서 49분의 2를 빼는 거니까 혹하면서 49분의 14지 14에서 11을 빼는 거니까 49분의 12.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볼링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숙제는 딴 걸 내줄까? 이거 비슷한 걸? 어떤 걸 내냐면 처음에 굴려. 처음엔 이거는 정지해서 넣었지만 막 굴려. 처음에는
오메가 제로의 속도를, 각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를 막 돌아가고 있는 거를 살포시 놔서 딱 놔. 그러면 처음에 미끄러지다가 굴러가겠죠. 이거는 처음에 V가 0이고 오메가가 0이 아닌 걸 놓은 거고, 지금 내가 한 거는 오메가가 0이 아니고 V가 0인 경우. 별 재미가 없나? 어쨌든 다음과 그런 문제를 비슷한 걸 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드디어 11장을 다 끝내고 이제 12장 평형을 봅시다. 평형이란 거는 뭐냐면 영어로는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하는데, 평형은 우리 여태까지 배운 어떤, 원래 여기 힘을 다 더하면 질량 중심의 운동량의 변화죠. 그러니까 질량 중심 운동량의 변화가 이게 전부 다 합하면 전체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거죠. dPdt가 0이니까 P가 일정 상수 아니에요? 그 보존되는 거죠. 또 이것도 각운동량이, 전체 각운동량의 변화율인데 이게 0이면 전체 각운동량이 보존되죠. 그래서 어떤 계에서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을 다 더한 거, 넷 포스가 0이고 넷 토크가 0이면 그 시스템은 평형 상태에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평형 상태에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평형 상태에 있다고 해도 이게 질량 중심의 선운동량 P가 일정한 경우, 일정한 속도로 질량 중심의 속도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거, 혹은 임의의 점에 대한 운동량이 일정한 경우, 우리 이런 경우를 평형이라고 하죠. 깨졌네. 근데 특별히 P가 0, 질량 중심이 정지해 있다는 거죠. L이 0, 각운동량이 0이면, 이게 다 상수일 수 있는데 상수가 0이면 정지해 있는 거죠. 움직이지도 않고 회전도 하지 않는 경우는 그런 경우에 정적 평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적 평형은 크게 안정된 평형이랑 불안정한 평형, stable equilibrium, unstable equilibrium인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것처럼 뭐 책이나 뭐 젓가락처럼 생겼죠. 젓가락 같은 걸 보면 책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러면은 질량 중심에서 이렇게 중력이 있는데 똑바로 세웠는데, 요거는 조금만 밀면 여기 있는 요 중력의 방향이 요 모서리를 조금 지나는 순간 이거를 이쪽으로 회전시키려고 하는 각운동량이 생기죠. 그죠? 그 전에는 요 앞에 있을 때는 그게 항상 요 수직항력이 주는 토크랑 요게 주는 토크랑 서로 평형을 이루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지만, 요 모서리를 요게 지나가는, 조금 더 넘겨서 지나가는 순간은 이쪽으로 가는 토크가 훨씬 더 커져서 그 점을 지나기만 하면 확 넘어지죠.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막대기를 세워도 다음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흔들어지면 바로 이때 순간적으로 작용하는 힘과 토크가 0일 수 있지만, 조금만 평형 위치에서 벗어나면 바로 평형 위치에서 벗어나는 경우, 그런 경우 우리가 불안정한 평형. 반대로 이건 조금만 넘겨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밑바닥이 좀 이렇게 길이가 좀 넓어서, 예를 들어서 정육면체 주사위 같이 있으면 이거를 넘기려면은 꽤 많이 이동을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밑면이 넓을수록 사실 여기는 요 작용하는 모서리, 이걸 넘기려고 하면은 훨씬 더 굉장히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서는 다시 원래로 돌아오는 안정된 평형이라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앞으로 여러 평형 상태에 있다는 건, 특히 정적 평형 상태에 있다는 건 가만히 있는 물체예요. 가만히 있는 물체는, 그러면 가만히 있으려면 그 물체에 어떤 힘들이 작용해야 하는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 거예요. 물론 이거는 예를 들면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다리를 짓거나 혹은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걸 만들 때 가만 놔뒀을 때
가만히 있을 조건을 우리 구하는 걸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이 평형 조건은 요게 원래 뉴턴의 방정식인데 요게 0이고 힘이 있다. 그래서 힘의 균형, 토크의 균형을 보면 된다. 그래서 우리 간단한 예제를 봅시다. 그래서 저울 위에 빔을 놔두고 판을 놔두고 질량이 스몰 m인 빔을 놔두고 이 위에 라지 m인 토막을 전체 길이가 L인데 4분의 L 되는 곳에 여기다 놔뒀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양쪽에다 저울을 놔뒀는데 저울의 눈금은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보냐면 여기 마침 색깔을 잘 칠해놨네. 이렇게 살구빛 색깔로 이렇게 친 요 막대와 토막을 요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는 정적 평형 상태에 있으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모든 힘 여기다 그려놨네. 토막의 중력 mg, 빔 전체가 질량 중심에서 mg, 스몰 mg. 그 다음에 양쪽에서 이걸 저울을 누르니까 저울이 반대로 반작용으로 수직항력, 왼쪽에 수직항력, 오른쪽에 수직항력 FL, FR. 그래서 보면 이쪽을 플러스라고 하면 힘은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우리 없으니까 FL 더하기 FR, 아래 마이너스 mg 마이너스 0. 토크는 반드시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정식 토크는 뭐냐면 아무 점을 잡았어도 그 점에 대한 토크를 계산하면 0이 돼야 돼요. 근데 이런 대로 잡으면은 토크를 계산하기가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크에 대한 그걸 볼 때는 여러분들 계산하기 제일 쉬운 점을 고르면 돼요. 계산하기 제일 쉬운 점이라는 게 뭐냐면 토크가 제일 안 나타나는 거. 뭐, 네 군데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쪽 끝. 이쪽 끝을 생각합니다. 이쪽 끝을 생각하면, 여기 힘의 팔이 0이니까 FL은 토크가 없죠. 그래서 우리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하면 0. 이거는 여기서부터 4분의 L mg니까 마이너스 4분의 L mg. 왜냐면 반대 방향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L mg. 맨 끝은 LF.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보면 요 식에서 이렇게 없애니까 미지수가 FL, FR인데 FL을 없앴으니까 FR은 쉽잖아. L로 나눠주고 이걸 넘기면 되니까 4분의 mg 더하기 2분의 mg.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한 게 m 플러스 라지 m 플러스 스몰 mg니까 여기서 m 플러스 mg 빼면 되니까 4분의 3 mg 2분의 mg.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요게 빔의 질량이 균일하게 있으면 요 빔의 무게는 반씩 걸리고 요게 이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가까이 있으면 이쪽에 거리가 1대 3이면 힘은 3대 1로 되죠. 다음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실 청소를 여러분들이 했나? 오케이. 그럼 되게 학교에 그 청소 용구에 대걸레가 있죠. 대걸레와 양동이가 있는데, 자, 이제 바닥을 걸레질을 해야 되자. 그러면 물이 필요하죠. 그 양동이를 가지고 친구와 같이 물을 담은 다음에 대걸레에 이렇게 꼽아가지고 가는데, 이걸 배운 후에는 자꾸 약간 기울여서 한쪽이 자꾸 친구 앞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가볍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나도 고등학교 다닐 때 청소를 하는데 있는 교실이 4층이었어. 근데 수도는 1층에 있어. 그래서 친구랑 같이 양동이를 들고 내려가서 딱 했는데, 이거 뭐 굳이 둘이 들고 갈 필요가 있나? 그래서 나는 선의로 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야, 우리 반씩 들고 올라가자. 4층이니까 내가 2층까지 가지고 올라갈게. 좋아. 그래서 내가 2층을 딱 올라갔다며 보니까, 어라? 한 층밖에 안 올라왔네? 근데 2층이네? 자, 이제 네가 들어라. 했더니, 그때부터 이 친구가, 아니, 이렇게
사기를 칠 수가 있냐는 등, 뭐, 나는 선의로 시작한 일인데, 이상하게 교활한 친구로 바뀐. 자, 여기 또 지워졌네. 무게중심이에요. 무게중심은 뭐냐면, 우리 여태까지는 질량을 얘기했었죠. 질량인데, 이젠 질량이 중력 때문에 작용돼서 질량이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무게라고 하죠. 그래서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질량 중심과는 달리 무게 중심이라는 한 점에 작용하는 걸로 볼 수 있다. 근데 무게 중력이 물체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같으면 모든 부분에서 다를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같은 경우가 언제냐면 지면에, 우리가 지면에 있을 경우에는 중력과 속도가 일정하니까 웬만큼 물체가 커도 중력과 속도가 모든 면에서 일정하다고 볼 수 있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질량 중심과 무게 중심이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중력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나요?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큰 물체가 있으면 이쪽에서 작용하는 중력이랑 이쪽에서 작용하는 중력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서로 다가오는 힘도 있죠. 다가오는 힘을 조수간만할 때 서로 잡아당기는 힘, 타이달 포스, 조력도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게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보면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냐? 자, 봅시다. 임의의 물체가, 물론 우리 2차원으로만 그랬죠. 임의의 물체가 있는데 잘게 자른 것 중에 한 물체, 한 점, MI. 요거에 작용하는 중력이 FGI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게 뭐냐면 어떤 원점을 잡았을 때 요거에 대한 요 점을 중심으로 한 토크는 이쪽을 플러스라고 해보면 XI, FGI. 근데 이거를 알짜 토크는 요걸 다 모든 질량에 대해서 다 더하면 되죠. 모든 질량에서 다 더하면 돼.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어느 한 점에 작용하는 중력과 무게중심, 무게중심에서 작용한다고 하면 무게중심은 COG, Center of Gravity라고 해서 무게중심,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뭐냐면 여기다 이렇게 작용하고 전체 힘을 합한 게 여기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요걸 사실 다 합한 게 요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게중심이라는 게 하나 있으면. 그래서 요거가 무게중심에서 생기는 토크가 요거랑 같다고 놓으면 여기다가 힘은 i번째 MI에 작용하는 중력은 MI 곱하기 GI니까 GI는 그 i번째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 그렇게 쓰면,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면 이거랑 이건데 요것도 MI, GI로 쓸 수 있는데 만약에 GI가 똑같으면 굳이 GI라고 쓸 필요가 없죠. 그냥 G로 쓰면 G를 양변해서 이것도 MI, GI인데 GI를 G로 바꾸면 G가 없어져. G가 없어지면 X, COG, 질량, MI가 XI, MI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나눠준 게 바로 질량 중심에 대한 정의죠. 그래서 그때는 GI가 전부 다 모든 점에 대해서 같으면 질량 중심과 무게 중심이 같다 이거예요. 그럼 무게 중심을 이런 판을 딱 갖다 놓고 여러분들한테 무게 중심이 어딘지 찾아라 판때기 하나 갖다 놓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아무 데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줄을 매달아요? 아무 데나 뚫고 줄을 매달아요? 구멍을 딱 뚫고 줄을 매달으면 이렇게 줄을 이렇게 매단 게 아니지. 줄을 구멍을 뚫고 이렇게 매달면 이게 수직선이죠.
줄을 매단 요 선상에 무게중심이 있어야 돼요. 무게중심이 여기서 있지 않으면 요 점을 중심으로 토크가 생기니까 회전을 하겠죠. 그러니까 매달아서 가만 놔두면은 요 수직선 상에 무게중심이 하나 있어요. 이래서 어딘지 모르잖아.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아무거나 딴 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줄에다 매달면 거기서도 또 이렇게 매달면 수직으로 돼서 가는데 그 선 위에 무게중심이 있죠. 그럼 직선 두 개가 지나가죠. 그럼 직선 두 개가 만나는 점이 무게중심이죠. 그렇게 해서 판을 주고서 무게중심을 구해라. 그럼 다음과 같이 줄만 주면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사다리가 있고 이 벽은 마찰이 없어요. 마찰이 있으면 문제가 복잡해져요. 마찰이 없어요. 이 바닥은 마찰이 있어. 그 다음에 사다리가 길이 L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벽에서부터 A만큼 떨어진 곳에서 사다리를 놓고 걸쳤어. 그럼 L, H, A 사이에는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관계는 알죠? 이렇게 주어져서. 그 다음에 사다리가 평평한 그냥 균일한 막대로 되어 있으면 불안정하니까. 왜냐면 질량 중심이 밑으로 있으면 좋으니까 밑에가 좀 두꺼워서 질량 균일하지 않고 질량 중심이 여기 어디냐면 위에서 그림으로 보면 알지. 위에서 3분의 1 밑에서부터 3분의 1 되는 곳에 3분의 L인 곳에 질량 중심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소방관이 이걸 타고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서 올라가는 순간 중간에 왔을 때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물어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라. 이게 누르는 힘이 얼마냐. 여기에 누르는 힘이 얼마냐. 우리 이런 것들을 한번 계산해 보자. 물론 또 더 물어보는 건 뭐냐면 만약에 밑에 마찰 계수를 주어지면 예를 들어서 정지 마찰 계수를 주어지면 끝까지 올라가도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요 각도를 얼마나 놔야 되는가.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걸 보냐면 역시 평형에 관한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 자유물체 그림을 그려보자. 자유물체는 이것도 잘 칠해놨네. 요게 우리 개예요. 요게 우리 시스템이에요. 요게 우리 시스템이면 먼저 작용하는 힘, 소방관의 중력, 그 다음에 사다리에 작용하는 중력. 요 길이는 이게 3분의 1 내는 곳이니까 이게 A면 3분의 1 비례식으로 하면 요건 가운데 있으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마찰이 없다니까 마찰이 없으면 작용하는 힘은 수직힘밖에 없어요. 마찰이 없는데 이쪽으로 작용하면 바로 미끄러지죠. 그죠? 마찰이 있으면 문제가 있지만 마찰이 없으면 면에 접하는 방향의 힘은 없어요. 그죠? 항상 마찰이 없는 벽이면 누르는 거는 수직인 힘밖에 없다. 그래? 근데 여기는 마찰이 있대잖아. 그러니까 바닥을 누르면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 하고 바닥이 면 수직 항력은 그걸 이제 나누면 Y 성분, X 성분. 근데 이게 이렇게 누른다고 해서 꼭 이쪽 방향을 향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요. 꼭 그렇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이거. 좋았어. 그러면 이럴 경우에 평형인 조건은 힘이 여기서는 XY 방향이 있잖아. XY 방향이 있고 힘의 XY 방향, 그 다음에 토크 회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근데 여기서 보면 미지수는 FPX, FPY, FW.
월, 벽에서 F월. 미주수가 3개인데 힘에 대한 식 XY 2개, 회전에 대한 거 하나, 식이 3개니까 우리 풀 수 있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 X방향의 힘 이게 0이다 라고 놓으면 X방향은 뭐야? FW 반대 방향이니까 FPX 크기만 보면 다음과 같이 빼니까 0이고 Y방향 Y방향 좀 복잡한데 이것도 보면 위로 올라가는 게 플러스라고 하면 위에 FPY가 내려가는 게 뭐가 있어? MG랑 스몰 mg가 다 있네 이거죠. 벌써 다 구했네. 아니 다 구한 게 아니지. FPY는 구했죠. 그죠? 그 다음에 토크를 계산하는데 어디를 기준점으로 할까? 뭐 여기를 해도 좋고 여기를 해도 좋고 여기가 제일 편리할 것 같죠. 여기를 쓰면 이것과 이거에 의한 두 개의 토크는 0이 되니까 그죠? 그럼 그걸 요 점을 중심으로 하면 토크를 어떻게 할까?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 이건 이쪽으로 돌게 하는데 mg 토크가 0이라고 하면 이건 mg 이쪽으로 그러니까 mg 곱하기 요 8, 3의 a, 3분의 a 요거는 mg 2분의 a가 이거네. 이건 뭐야? 뭐라? 이 길이가 얼마지? h네. FW H랑 같아요. 그래서 뭐야? FW는 H분의 GA 3분의 M 더하기 2분의 으로 되고 요게 바로 위에서 여기 있으니까 이게 바로 FPX랑 같다. 그래서 힘 3개를 다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아까 뭐 마찰계수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좀 후에 우리 문제나 숙제에서 봅시다. 자, 그림이 복잡하네. 힌지가 경첩이에요. 경첩에다가 금속 빔, 막대가 여기서 이제 마찰없이 이렇게 회전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게 질량이 M, 균일하고 질량이 M이라고 합시다. 그럼 질량 중심이 가운데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A만큼 떨어진 곳에 고정점을 놓고 케이블, 길이가 B인 케이블을 수평으로 이렇게 놨어요. 요 사이 각도는 세타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금고를 매달았어, 줄로. 그러면 여기 그림도 있네. 자유물체 그림도 있네. 여기서 케이블의 장력, 줄의 장력, 여기 요 경첩에 작용하는 힘, 요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하여튼 요걸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그거 지금 물어보는 건 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러면 여기 복잡하죠. 케이블도 있고 빔도 있고 줄도 있죠. 이거는 우리 그냥 줄에다가 장력을 주는 소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개가 너무 어느 걸 개로 할 거냐 시스템으로 할 거냐 복잡하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보면 되니까 우리 요 빔만 보자 이거예요. 빔만 보고 요거에 대해서 평형 조건을 쓰자 이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게 바로 요 밑에 있는 자유물체 그림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바로 중력. 이거는 아까 마찰이 없는 거랑 달리 이걸 이렇게 누르면 벽이 반대로 이렇게 올리는 힘 뭐라고 쓴 거야? 호리전탈 버티칼이겠지? FB, FH 호리전탈. 그 다음에 여기서도 줄의 장력 T 로프, T 케이블 다음과 같이 힘이 여기에 이렇게 힘이 5개가 작용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힘의 평형에 대한 조건을 봅시다. 역시 우리 똑같이 Fx는 X방향의 힘은 어떻게 되나?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하면 FH는 TC네. 이거랑 이거. 그 다음에 FY는 FV가 MG 더하기 TR이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식을 써나갈 때 우리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미지수가 뭐죠?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러니까 식을 4개 써야 돼. 근데 힘을 쓰니까 벌써 2개가 나왔죠? 더 없죠? 뭐 토크를 써야 되는데, 토크를 그러면 토크에 대해서 2식이 나오나요? 2식이 나올 수 있죠. 점을 달리하면 되잖아. 하나는 요점에 대한 토크를 쓰면 FV와 FH는 없고 TR과 C에 대한 토크의 식이 나오고, 요점을 중심으로 하면 식이 2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해서 처음에 O에 대한 토크를 보면 FH랑 FV는 전혀 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mg 반이잖아. 2분의 b. 요거랑 요거는 이쪽으로 돌리는 거고,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오니까 이거의 토크랑 이거의 토크의 크기가 같으면 되죠. 또 하나는 T로 B가 이쪽으로 하는 거는 TR 곱하기 A네. 아니지, TC 곱하기 A네. 또 하나는 요점을 중심으로 하면 되죠. 요점을 중심으로 하면 MG랑 이게 이쪽으로 돌리는 거고,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돌리니까 요거에는 토크 MG, 요 길이가 얼마야? MG 2분의 B. 2분의 B인가? 아니지. 이걸 해야 되잖아. MG 곱하기 MG 곱하기 이게 맞는데? MG 곱하기 이걸 해야 되잖아. MG는 어떻게 되는 거야? R 이 값 맞죠? 맞나? 그렇지.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거는 FH 곱하기 A네. A는 이쪽으로 돌리는 거는 FB 곱하기 길이가 얼마야? B. 근데 여기 왜 A가 들어가 있지? 뭐 다음과 같이 됐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푸나? 풀 수 있지 뭐. 식을 4개를 해서 이제 풀면 되죠. 그걸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게 식이 4개, 미지수 4개 이렇게 해서 이제 풀면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평형인 경우에, 물론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숙제를 몇 개 더 내주겠지만,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평형 조건을 써서 풀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2차원 여러 가지 물체에서 힘에 대한 식, 2차원에서는 힘의 x, y, 그 다음에 토크, 돌림힘이라고 토크에 대한 식 1개. 되게 식이 3개죠. 그러니까 미지수가 3개면 풀 수 있어요. 근데 미지수가 4개면 풀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의자가 있으면, 이런 의자가 있으면, 의자가 똑바로 서 있으면 여기 작용하는 힘을 다 알 수 있냐? 네 다리가 다 땅에 붙어 있으면 그렇죠. 자, 근데 의자 다리가 다 똑같이 있어서 다 닿는 의자는 잘 만든 의자죠. 잘못 만든 의자는 왜 앉으면 삐걱거리죠? 흔들흔들하죠. 한다는 거는 힘이 어떻게, 다시 말하면 미지수가 더 많아서 하나를 결정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런 경우를 비결정 구조, 결정되지 않은 구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사진기를 놓는 밑에 삼각대, 트라이포드라고 하죠. 삼각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길 가다 지나가면 가끔 측정하는 뭐 이렇게 뭐 높이를 측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는 거 있으면 거기도 보면 밑에 가다 다리가 3개죠. 다리가 3개면 임의에 3개의 점이 있으면 그 3개의 점을 항상 한 평면 위에 놓을 수 있죠. 점 2개 놓고 나머지 한 점 있으면 그 3개의 임의의 점을 항상 한 평면 위에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리 3개를 놓으면 다리 3개는 어떻게 하든 땅에 있어. 3개가 다 닿아요. 그래서 안정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물체를 보려고 하면 항상 다리를 3개를 놔요. 4개를 놓으면 흔들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4개인 경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평형 조건에 대한 식보다 미지수가 더 많으면 결정이 되지 않는데, 그런 경우 우리 문제를 풀 수 없고, 다만 어떤 경우를 풀 수 있냐면, 지금 과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무거운 코끼리를 올려놨죠. 코끼리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나? 이게 서로 다리가 좀 한계가 짧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꽉 누르면 4개가 다 닿을 수 있죠. 근데 꽉 눌러서 닿으려면 어떻게 돼요? 어떤 건 줄어들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 비결정 구조에서 4개의 다리가 있을 때 만약에 위에서 꽉 눌러서 4개를 다 닿게 만들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누르기 때문에 생기는 길이의 변형을 고려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평형 문제를 생각할 때는 이런 비결정 구조 때문에 이런 변형, 물체의 변형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물체의 변형은 소위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다 물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아니까, 원자가 이렇게 원자들이 이렇게 일정한 배열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면, 물론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물리적으로는 규칙적으로 원자가 배열한 거를 고체라고 해요.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 원자 핵 주위에 전자들이 막 돌죠. 그럼 원자 핵은 양의 전하를 띠고 전자는 음의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원자 핵이랑 전자는 서로 막 잡아당기고, 원자 핵끼리는 서로 막 밀고, 전자끼리도 서로 밀고,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마치 원자 핵들 사이에 서로 용수철로 이어져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보여줘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조금 벗어나려고 하면 용수철이 잘하는 복원력, 다시 원래로 돌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안정된 평형점을, 원자 핵들이 안정된 평형점을 이루도록 배열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상에 우리가 있을 수 없죠. 우리 세상에는 모든 건 안정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물체는 이렇게 되지만, 그렇지만 외부에서 힘을 세게 가하면 용수철처럼 약간 줄어드는 거죠. 약간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를 다음과 되게 이제 그 후크의 법칙, 용수철 같은 경우에 후크의 법칙도 탄성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가한 힘, 늘어난 길이, 평형 상태에서 늘어난 길이랑 가한 힘이 비례 관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비례 관계에 있는 경우만. 그래서 그 용수철의 힘, 용수철로 생각하면 용수철의 힘, 변형력인데, 변형력을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해요. 물론 스트레스는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용어랑 헷갈릴 수가 있지만, 이거 스트레스가 힘이에요. 그 다음에 스트레인, 이것도 긴장인데, 이거는 변형. 용수철로 쓰면 늘어나고 줄어난 길이에요. 스트레인, 변형. 근데 꼭 길이뿐만 아니라 이제 부피인 경우는 부피일 수도 있죠. 그거의 비례상수를 변형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변형력, 스트레스는 변형력은 변형률 곱하기 변형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물체를 보면 대개 스트레인은 아까 내가 길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걸 차원이 없는 양으로도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전체 길이 중에 늘어난 길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스트레스는 아까 힘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압력, 단위 면적당 힘. 이렇게 하면 요거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 쇠막대기를 갖다 놓고 양쪽에서 쫙 잡아당기면 우리 힘으로 잡아당기면 안 잡아당겨지죠. 그렇지만 기계를 이용해서 쭉 잡아당기면 이게 길이가 조금 늘어나면 거의 여기는 비례관계예요. 비례관계로 스트레인과 스트레스가 이렇게 비례하고 거의 직선이고 이때 변형력과 변형 사이의 요 기울기가 변형률이겠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길이가 힘은 길이를 확 늘어났는데 힘은 별로 변하지 않아. 이런 경우가 언제 생기냐? 여러분들의 경험에 빌면 요새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 휴대전화나 이런 걸로 게임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재밌는 놀이를 할 수 있지만 내가 여러분들 나이 때는 별로 할 게 없었기 때문에 별 희한한 거 가지고 다 장난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볼펜을 열면 볼펜이 이렇게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면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는 보통 그 안에 용수철이 있죠. 이렇게 빼서 용수철을 꺼내.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하면 쭉 늘어나다가 확 늘어나죠. 그게 바로 이렇게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확 늘어나다가 쫙 늘어나는 경우가 다시 돌아오지 않죠. 여기까지가 탄성 한계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죠. 되게 이제 용수철 가지고 하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들이랑 얘기할 때 이 세대차가 나는데 우리 때는 또 왜 엿을 이렇게 왜 요만한 엿이 있으면 엿은 이렇게 겨울에 먹으면 이렇게 한 깨트려서 나눠 먹기 좋죠. 근데 날씨가 좀 더워지면 어떻게 되죠? 엿가락을 조금 잡아당기면 괜찮은데 점점 잡아당기면 쫙 늘어나죠. 그래서 탄성 한계까지는 그 다음부터는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요 관계는 어디서만 성립하냐면 여기서만 성립한다는 거죠. 여기서만. 이거는 우리 아직 잘 몰라. 이거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그럼 이런 변형력과 변형률의 사이에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경우, 장력에 의한 경우. 그래서 L인 경우 힘을 이렇게 가했을 때 길이가 델타 L만큼 늘으면 스트레스, 변형력은 단위 면적당 힘, 압력이죠. 요거는 이게 변형, 전체 힘을 안 줬을 때 길이에서 늘어난 길이. 그 비율의 상수를 우리가 역률이라고 불러요. 근데 또 하나는 꼭 이렇게만 하나? 이거를 힘을 이렇게 가지 않고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가면 이게 어떻게 되죠? 이렇게 휘죠. 이렇게 휠 때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쓰면 이때는 이거는 비틀림 쉬어 모듈러스. 모듈러스가 변형률이라는 뜻이고 쉬어라는 게 이렇게 비튼다는 뜻이에요. 다음 같이 줘. 또 하나는 물, 액체나 기체 같은 경우 이런 부피가 있으면 바깥에서 이렇게 누르면 압력이 좀 줄어들죠. 그래서 그때 이게 다 압력이니까 스트레스는 압력이야. 스트레인은 부피의 변화예요. 그 비율을 부피 탄성률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부호가 있죠. 그 마이너스 부호를 쓴 게 뭐냐면 압력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외부에서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이죠. 유체 압력을 작용하면 부피가 이건 잡아당기면 느는데 이 부피가 줄어들죠. 그래서 압력이 플러스면 이게 델타 V가 음수예요.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쓴다는 건 요 부피 탄성률을 양수로 만드는 양이죠. 그리고 요거 딴 것도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풀 때 많이 하겠지만 요거는 나중에 소리 음파에 대해서 음파의 속도를 할 때
요 결과를 이용할 거예요. 요거를 이용할 거예요. 오케이. 자, 평형은 쉽게 다 끝났네. 그럼 이제 연습 문제만 풀어보면 되겠네. 반지름 R, 질량 M인 공을 여기다가 테이프를 붙여서 벽에다 이렇게 붙였어요. 여기 접하는 면과 요점까지의 거리가 L이에요. 그럴 경우 이러고 가만히 있어. 줄의 장력, 공이 벽에 가하는 힘. 공이 벽에 가하는 힘. 그럼 벽이 이거에 가하는 힘의 작용 반작용이니까 반대를 구하면 되죠.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긴? 요거를 개로 봐. 요걸 개로 봐. 그럼 작용하는 힘을 보면 되죠. 뭐가 있지? 중력, 장력,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가하는 힘이 아니라 이게 받는 힘이니까 수직항력. 다음과 같이 있죠. 그래서 우리 힘은 Y방향, X방향의 힘은 평행 조건을 쓰면 X방향의 힘은 이게 N이네. N. 요거를 세타라고 하면 T 코사인 세타. 물론 요걸 세타라고 하면 내가 그냥 마음대로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세타는 탄젠 세타가 사실은 R분의 L이죠. 이렇게 우리 놓고서 이제 쓰는 거예요. Y방향의 힘은 이게 있으니까 T 사인 세타가 mg죠. 거꾸로 쓰자. mg는 T 사인 세타. 그러면 밑에 식을 위에 식으로 나누면 mg 나누기 n은 여기 t가 없어지네. 위에 식을 그러면 사인 세타 나누기 탄젠 세타네. 오, 이게 r분의 L이네. 그러니까 n은 L분의 RMG. 니까 이건 이렇게 들어오니까 공이 벽에 가하는 힘은 L분의 RMG 마이너스 R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죠? 좋았어. 줄의 장력은 뭐라? 장력은 방향은 아니까 크기는 어떻게 구하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 됐잖아 이게. T가 mg 나누기 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는 우리가 도입한 양 아니에요? 이거의 사인 세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길이 나누기 이 길이잖아. 이 길이는 사인 세타는 빗변이 L제곱 더하기 R제곱분의 L이네. 이거 역수네. L분의 mg 스퀘어 루트 L제곱 더하기 R제곱. 장력. 방향은, 장력을 가르면 방향은 그림에 나타나는 대로라고 하면 어쨌든 다음과 같이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죠. 오케이, 다 했어. 또 있나? 또. 빔이 있는데 한쪽 끝에 경첩이 달려 있고 이 케이블,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케이블로 이렇게 있고 이게 길이가 M, 질량이 M, 길이가 L이에요. 여기가 D예요. 요때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줄의 장력이 얼마냐? 우리 이거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하나? 그럼 걔를 요거로 하지 뭐. 요거로 하면 수평이니까 수평이라고 해도 여기 작용하는 힘은 이쪽으로 FH 이쪽으로도 될 거 아니야. 그죠? 고정시키지 않고 거기 마찰이 없다 그러면 미끄러져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장력이 T. 그 다음에 중간에서 mg. 이거밖에 없죠.
그러면 다 됐네. 그러면 우리 뭘 구하는, 장력을 구하는 거지. 장력을 구하는 건 처음에 X방향의 힘. 요거를, X방향의 힘은 요거를 세타라고 하면 FH. 요거는 T 코사인 테타. Y방향의 힘은 FV. 올라가는 거. 플러스 T 사인 테타가 mg죠. 지금 미지수가 하나, 둘, 세 개인데 또 하나를 구하려면 토크, 회전, 요 점을 중심으로 하는 게 좋네. 그러면은 FV랑 FH에 의한 토크는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내려가는 거 mg 곱하기 2분의 L. 이거는 L 곱하기 T의 이성분이니까 이성분이 얼마야? T 사인 테타. L T 사인 테타. 그러면 다 구할 수 있죠. 근데 T는 우리 장력을 구하는 거 아니야? 장력은 요거죠. 여기서 보면 장력은 L로 나누고 2 사인 테타분의 mg야. 사인 테타를 세타를 도입했으니까 테타가 뭐야? 사인 테타는 스퀘어 루트 L제곱 더하기 D제곱분의 D니까 이거 역수로 쓰면 mg 스퀘어 루트 L제곱 플러스 D제곱 2배 D네. 다음과 같이 줘. 그러면 D가 점점 작아지면, 다시 말해 요거 묻힌 요거를 D를 이렇게 쑥 내리면, 분자는 D를 내리면 L로 접근하지만 분모는 0으로 접근하죠. 그러니까 점점 내리면 장력이 점점 세져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봤죠. 자꾸 낮추면 잡아당기는 힘이 좀 세지는데. 그래서 우리 최대 장력을 T, 여기 T랑 헷갈리니까 최대 장력을 T max라고 하지 뭐. 끊어지지 않으려면 이게 T max보다 작아야죠. 그죠? T max. 자, 작으면. 그러면 M 스퀘어 루트 L 제곱 플러스 D 제곱은 T max 나누기 mg 어떻게 되는 거야? ED 양변을 제곱을 해야지. L 제곱 플러스 D 제곱은 양수니까 이거 해도 안에 2를 집어넣고 D 제곱. 그럼 D 제곱을 1로 빼면 2배 T max mg의 제곱 빼기 1 D 제곱이 L 제곱보다 크죠. 그러니까 맥스 끊어지지 않을 거리는 요게 이퀄일 때 D를 구할 수 있죠. 이걸 나눈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되죠. 다음과 같이 해서 우리 풀 수 있고. 이걸 해야 되나? 쉬운 거 없나? 이 두 문제는 왜 이렇게 많아, 문제가. 한 개만. 여러분들이 자전거나 혹은 슈퍼마켓에 가서 쇼핑 카트를 끌고 다닐 때 많이 겪는 문제죠. 가다가 계단을 만났어. 계단을 만났는데 이 중간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잡아당겨서 이거를 이렇게 올라가게 하고 싶어. 올라가게 하는, 여기서 이렇게 작용한다면 수평의 힘의 최소 힘은 물론 세게 잡아당기면 되지만,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요 점을 중심으로 회전할 거 아니야. 그죠? 우리 바퀴를 개라고 하면 바퀴가 받는 힘은 중력, 힘, 수직항력.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수직항력 N1, N2 이렇게 있겠죠. 수직항력이니까 요거 접선의 수직인 면으로 되겠죠. 근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 요렇게 놓고 봅시다. 이렇게 놓고 이제 조건은 뭐냐면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요 점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면 되는데 올라가는 순간 조건이, 올라간다는 게 뭐죠? 조건이 여기 수직항력이
점점 좀 줄어들어. 그래서 0이 되는 순간이 이걸 떠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평형 조건에서 여기서 오는 수직 항력이 0이 되는 조건을 구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